주님, 여름의 길목이었던 6월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6월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 시절, 아니 그보다 오랜 세월, 수많은 정의로운 이들이 피 흘리고 목숨 바쳐 민주화의 열매를 맺어 놓으니 오늘 불의한 자들이 그 열매를 무단으로 따먹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장 한복판에서 가장 저질스럽고 추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발판 삼아 저 여의도의 뻔뻔한 무리들은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염치와 도리를 내던졌습니다. 그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공포를 지렛대 삼아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평화가 거스를 수 없는 물결로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평화와 더불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더 이상 피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소망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안심하고 맡긴 채 우리는 근심 없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저 하루 동안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저녁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주말엔 냇물에 발 담그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달콤한 과일을 먹으며 좋은 이들과 담소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박한 일상조차 가장 이루기 어려운 꿈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를 찾은 예멘 난민은 가족을 다시 만나 함께 사는 것이 꿈이라고 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 발붙일 것 없이 유랑해야 하는 수많은 난민들, 수십 년 일한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해고된 노동자들, 매일매일의 음식과 잠자리를 걱정해야 하는 노숙인들. 주님, 우리가 오늘 드린 이 헌금이 세상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한 이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장 낮은 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잡고 파송의 시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의 영에 따라 세상의 그 어떤 가치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공동 축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지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공동 관심사 하기에 앞서서 군입대를 하는 교우가 있어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날청년회 한빛 네. 언제 가십니까? 저 내일 갑니다. 예. 아무튼 내일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군대 간다고 하는데요. 예. 군입대 내일 군입대 한다고 합니다. 예. 오며 가며 인사하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한빛 내일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땅의 젊은이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로 갑니다. 20여 개월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앞길을 지켜주시고 다시 건강하게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하신 세상에서는 아싸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핵인싸이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공동관심사 전에 몇 분 소개해드리고 공동관심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섬돌향림교회가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요. 여기 써진 대로 읽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광석, 마그, 남, 태여, 은하, 지원, 정우 이렇게 오셨다고 되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시던 중에 예배에 참석하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임선화님 어디 계십니까? 예, 막 가셨군요. 그리고 김순배 권사님의 따님이신 김선영 교우님께서 오늘 교회 예배에 함께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추보 예배를 같이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신 분 계십니다. 이혜준 교우, 김윤준 교우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그럼 이 공동관심사의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소개해야 될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먼저 이렇게 그 PT를 써야 되는 컴퓨터를 써야 되는 분들을 연이어서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교회 이전 준비를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팀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활동 보고와 그리고 들녘 농활이 7월 12일에서부터 14일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각각 최은석 장로님과 홍태영 선교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기초자료 조사팀 활동 보고와 들녘 농활에 대해서 연이어서 광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최은석 장로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자료 조사팀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팀이 구성된 배경에 대해서 우선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교회는 그간 터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회 매각과 또 교회 매각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진행해 왔습니다. 한데 저희들이 이제 매각이 확정되고 나서 매각의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라는 저희들 상대방의 견해들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적이 있습니다. 한데 그렇게 빨라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그 점을 저희들이 이제 대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만약에
우리의 계약 당사자가 우리에게 계약금과 잔금의 제반 일정을 좀 더 신속하게 우리에게 전달하면, 우리가 만약 잔금을 받고 나면 잔금 후 1년까지 우리가 이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전 준비를 약간 떠들썩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성실하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었을 경우 그간 교우들께서 교회 이전 과정에서 겪었던 아픔들을 또다시 더 아프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좀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움직이는 팀이 아니라 조용히 교회 내에서 미래의 교회 공간에 필요한 수요 조사와 미래의 교회 공간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개념을 설계하는 준비팀이 필요하다라고 당회에서 논의하고, 당회의 논의가 또 모금위에서 재논의되고, 당회 모금위 논의를 거쳐서 이 팀이 구성되게 됐습니다. 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료 조사팀은 구성 배경이 2019년 1월 당회와 각 모금위원회에서 제안되고, 새 교회 공간에 대한 공간 요구 파악과 기초자료 수집을 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위원으로는 청남, 청려, 시청, 신도회 및 당회에서 각 1인씩 파견키로 했다. 조직 구성은 2월, 3월에 기초자료 조사팀을 조직하고 1차 구성 인원은 김가은, 유혜연, 김신, 최운석, 확대해서 최필수 교육부장, 홍태영 선교부장, 분야별 전문가로 이민식 교우와 연명 교우가 추가됐습니다. 역할 및 활동과 관련해서 주요 활동은 역할로는 본계약 체결을 대비하여 각 신도회 및 부서의 터전에 대한 요구사항 수집 및 개념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공간 요구사항을 정리한다. 그리고 현장 방문 조사를 병행한다. 사례 조사 및 연구를 병행한다. 해서 현장 방문 조사는 아현 장로교회와 서울 홍성교회를 다녀와 봤고요. 사례 조사 및 연구 단체로는 예각교회, 하자센터, 성동교회를 비롯한 7개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교회 이전 로드맵과 관련해서 2019년 5월 24일 계약금 입금이 10% 됐습니다. 계약 조건에 의하면 중도금은 3개월 이내에 입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 8월 24일 날 중도금이 입금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는 중도금이 입금되었을 때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터전이는 당회에서 결정된 터전이의 주요한 의무가 터전이의 책무는 터전이가 교회 부지를 매각하고 새로운 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가 터전이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교회 부지라 함은 신축이 될 수도 있고 개축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부지를 뜻합니다. 기초자료 조사팀은 터전이와 병행해서 그 과정에서 수요조사와 개념 설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8월 24일을 지나가면 가칭 건축이가 구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일정 그대로 2019년 8월 24일 날 중도금이 입금되고 2020년 1년 후 5월 24일 날 잔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잔금 입금이 확정되고 나면 그 이후 1년 이후 2021년 5월 24일까지 현 교회에서 저희들이 나가줘야 될 상황입니다. 간단히 보면 플랜 A와 플랜 B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플랜 A는 이전의 시기를 약간 앞당깁니다. 그것은 중도금 입금이 지급된 시기부터 부지 계약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플랜 A고요. 플랜 B는 이전의 기준을 약간 뒤로 늦추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2020년 잔금이 들어오고 나서 부지 계약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겁니다. 플랜 A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교회 예배당이 없이 예배를 보는, 이 예배당에서 나가서 예배를 보는 기간을 광야 기간이라고 저희들이 예를 들었는데요. 플랜 A는 짧은 광야 기간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 전망에서 약간 유리해 보인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FOMC나 미국에서 계속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국내에서도
도심지 상업용지들의 가격이 약간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기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랜 B의 경우에는 재정의 안정성이 확고합니다. 저희들에게 잔금까지 100% 다 들어오고 난 이후에 어딘가 이전 부지를 선택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라는 거고, 대신 단점으로는 광야의 기간이 좀 길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갖습니다. 이제 선배님들 같으신 경우 뭐 다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해도 광야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기초자료조사팀 활동 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초팀의 활동 보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7일 날 부서회의와 7월 14일 날 원래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자료들을 가지고 장남 장녀의 경우에는 기초자료조사팀의 팀원들이 직접 찾아뵙고 요청하시면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정도에 그간 논의된 내용을 기초로 공청회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8월 25일 정도에 교회 이전 개념 설계의 기본 틀을 정리해서 목회 운영위 등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계호 공간에 대한 주요 요구 사항들 쭉 나와 있는데요. 작은 글씨니까 제가 신속하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향린 사회선교적 관점에서 향린 대학, 향린에 특화된 강의 운영 교육실 등 홍근수 기념관을 포함한 도서관 건립, 안병우 기념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길목협동조합 심심 등의 상담을 위한 작은 공간, 사회선교를 위한 공간 제공, 일반인을 위한 열린 공간 제공, 열린 카페나 도서관, 집회를 위한 기물 보관 공간, 접근 교통성과 관련해서 가능한 인접한 주차장이 공공에 인접한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원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지하철역 인근 부지가 확보되면 좋겠다. 승합차 셔틀버스 운영 가능한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세대별로 요청된 것들을 보면요. 수유실이 필요하다. 납골당을 비롯한 장례 시설이 필요하다. 묵상할 수 있는 개인 기도실이 필요하다. 성가대와 예향 방음 연습실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공간, 주중 근무자를 위한 충분한 일조권 확보, 기타 들녘 농산물 저장 공간, 무장애 건물로서 장애인 접근성이나 노약자 편의시설들이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 성중립 화장실 마련, 다목적 작은 공간들이 제공돼야 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 기존 교회당의 역사를 보존한 기업 공간을 만들자. 또 이러한 요구사항을 모아가는 과정에 현 여배당 건축에 참여하셨던 선배 교우분들, 예를 들어 황 목사님께서 주로 많이 하셨는데요. 의견들을 경청하는 시간들을 갖자. 이런 의견들이 모아졌었습니다.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세교육 공간에 대한 주요 요구사항은 좀 전에 제가 낭독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현장 방문조사 사진들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사례조사했던 예가교회, 성동교회, 명동성당, 부산동 도서관마을, 고기교회, 하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등의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했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교회 이전 준비에 관한 논점, 아까 로드맵 이야기하면서 제가 단기 이전, 장기 이전에 관련된 견해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밝혔고요. 건축 방식과 관련해서는 신축과 리모델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는 이원에 이임하는 방식과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식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임했었을 때는 의사 결정이 신속하고 기밀성이 유지되고 교인 전체 합의도 추후에 교인 전체 합의도 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했을 때는 민주적 의사결정 그리고 느리고 복잡한 의사결정, 기밀의 어려움으로 인한 협상력 약화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회 매각을 결정할 때도 매각 당사자가 있었고요. 교회 매입을 결정해도 또 매도자 측에 또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재반 과정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교우들에게 신속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개하면서 우리의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조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신도의 부서별 의견을 수렴하고요. 수요조사 수준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이후에 공청회나 이런 데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접근성 문제, 4대 문안 고수가 가장 타당한가? 예를 들어 저 의견은 이런 겁니다. 4대 문안과 4대문 바뀌지만 4대문 못지않은 또 교통 편의 시설이 있는 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격 차이는
그 평당 지대의 단가 차이는 무척 크기 때문에 여전히 저러한 것들이 저희들에게 좀 고민으로 남아 있고 계속 고민으로 정리하면서 이것들을 교우들께 보고드리고 과정에서 민족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결정지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또 있습니까? 말씀이 길었습니다. 저기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부서와 신도회를 통한 의견 수렴에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향년교회 선교부의 홍태영입니다. 저는 몇 가지 화면을 준비해서 여기 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좀 가볍고 행복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건데요. 저희 이제 다음 주에 들녘으로 농화를 갈 겁니다. 그래서 농화를 가는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일단 저희 들녘교회 한번 온라인으로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아래에서 깜빡이는 전주 옆에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들녘교회인데요. 예, 이름 그대로 들판 가운데 있습니다. 예, 들녘교회 많은 분들이 가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정겨운 들녘교회 예배당입니다. 이제 저희는 교회에서부터 들녘교회 논까지 갈 건데요. 마을길을 따라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녘교회 논은 어디일까요? 저희가 한 10분 정도 마을길을 따라서 도착한 들녘교회 논입니다. 예, 저희 논이 다 보이는데 두 필지 전부 다는 아니고요. 아래에 있는 필지가 들녘교회 논입니다. 면적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예, 5,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하고요. 평으로 계산하면 1,500평. 제가 알고 있기로 마지기가 200평이 한 마지기로 알고 있는데 그럼 7 마지기가 조금 넘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들녘교회 논에서 작년에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기록을 좀 세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에 논 상태가 무척 좋아가지고 저희가 일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교회 논 일이 끝났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5년 이상 교회 농활에 참여했을 때 가장 빨랐던 기록인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렁이가 열심히 일을 했던지 아니면은 이세호 목사님께서 전주 지역에서 시민사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 정권 교체 이후에 그런 논 GMO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논에 더 많은 신경을 쓰셨기 때문에 논 상태가 좋았을 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기록은 작년에는 9살 2학년짜리 장하람 어린이가 같이 논일을 했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가장 어린 친구가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람이가 그냥 단지 농촌 체험, 논일 체험을 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고 몹시 이제 체중이 이제 적게 나가다 보니까 논에 들어가 보신 분들 알겠지만 뻘에 푹푹 빠져가지고서 움직이기가 힘든데 몸이 가벼우니까 아주 날래게 잘 움직이고 그래서 우리 모를 옮겨주거나 하는 오히려 성인보다도 더 어줍잖은 성인 몇 명 생각이 나는데 네, 어줍잖은 성인보다도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린이들을 동반하고 같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적극적으로 오시면은 대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록은 작년에 저희가 7월 중순에 가다 보니까 기록적인 폭염 가운데 있어서 33도 낮 최고 온도가 33도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저 그림은 다음 날 새벽에 해뜰 무렵에 나가서 들녘교회 교우의 논을 봉사했던 그림입니다. 뒤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나간 부분에는 피가 뽑혀 있지만 앞에는 마치 잔디밭처럼 수많은 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녘에서는 교회 논뿐만 아니라 들녘 교우의 논에서 많은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2019년 들녘 농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칙은 그 교우들 간의 교류입니다. 사람 빠진 농산물의 거래만으로는 의미 없다는 주제로서 저희는 그 들녘 교우 할머니들을 방문하여서 그 저녁에 그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같이 마스크팩을 하고 낮에 그 노고를 또 같이 풀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막걸리를 같이 한 잔 나누는 그런 교류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호 목사님께서는 그 전주를 비롯한 전북 시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각종 집회나 아니면 회의에 참여하실 때 그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빔 프로젝터인데요. 그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는 들녘 그 농화를 갈 때 빔 프로젝터를 선물로 하나 준비해서 내려갈까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이상철 교우님께서 비누를 그 선물해 주셔서 저희가 그 비누를 판매해서 그 비용으로 그 농활 비용으로 사용하였었는데요. 근데 올해는 그 저희가 그 이런 그 빔 프로젝터를 마련을 비롯해서 그다음 저희가 내려가는 자금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모금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교회 마당에서 들녘 농산물 판매와 함께 모금을 하는 거 좀 너그럽게 그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았던 9살 그 하람이와 친구인 그 들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승아와 지빈이가 작년 그 들녘 예배 시간에 저희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남북이 평화로 가는 길목은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폭염마저 밀어내는 향림교회 가족 여러분, 내년에도 기다릴게요. 네, 교회 주변에 보시면 들녘 농활 포스터가 굉장히 참신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농활 포스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평등부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먹기실 3에서 있는데요. 부서 신청하신 분, 부서 신청하고 싶은 분 모두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평등부와 같이 함께 하시려고 계획했던 분이나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같이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종전 선언을 위한 향린 거리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진철 사회부장님 직접 광고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트럼프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지금 회담 중에 있잖아요. 원래는 이제 오전에 지금 가는 걸 지켜보고 왔지만 오전에 회담을 하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헬기로 DMZ로 가기로 되어 있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변동이 돼서 1시 반 이후에 다시 또 트럼프가 광화문 광장을 지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나간다라는 거는 이제 용산 미군 기지에서 DMZ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시 반에 교회에서 2시에 행진을 해서 2시 반에 미 대사관 앞에서 이번에 남북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3시면 아마 DMZ에서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나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한 요만하는 기도회를 중단할 수는 없고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 미 대사관 앞에서 진행을 못할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장하고는 지금 계속 연결 중에 있으니 여러분들 2시에 1층 향고실 앞에서 집결하신 다음에 같이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만약에 변경된다라고 하게 되면 종각에서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지 않고 1시 반 전후로 해서 2시 전후로 해서 트럼프가 미 광화문 광장을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미 대사관 앞에서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기도회를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시에 출발을 할 것이니까 장소는 아직 2군데 중에 한 군데다 염두에 두시고 2시에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부를 보면서 가끔씩 궁금한 점은 어떻게 미국의 대통령의 동선을 저렇게 파악하고 있을까? 굉장히 핵심 정보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보안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아까 섬돌 장님께 오신 분들 소개해드렸는데 1층 향후실에 계셔가지고 소개해서 빠진 분들이 계십니다. 유애란 주석구 교우님도 오셔가지고 1층 향후실에서 예배를 같이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안내입니다. 수요 영성 기도회가 7월 3일 날 저녁 7시 2층 어린이 부실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희년 여신도회와 희남에서 주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향 수련회가 7월 5일부터 7월 7일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향린 수양관에서 있음 또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일정 안내 중에서 교육부 여름 들살이 예수님과 함께 평화의 세상을 열어요,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요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에큐메니칼 소식 중에서 광고가 좀 오류가 어제 저녁에 변경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바뀐 부분이 있는데요. 390번째 촛불 기도회가 원래 저녁 7시에 신형 프레시전 본사 앞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정과 시간이 바뀌어서 저녁 6시 30분 일자리 위원회 광화문 2번 출구 KT 건물 앞에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가 원래 평화통일 기념주일로 작년 여신도회 기도문이 목회마당에 실렸었는데요. 원래는 같이 전교인 같이 낭독하기로 돼 있었는데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또한 젊은 시절부터 우리 교회를 헌신해 오셨고 마음만은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신 작년 여신도회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큰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빠뜨린 거 없는 것 같은데 빠뜨린 광고 혹시 없으시면 맨 끝에 있는 향인교우 실천 다짐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 파송되었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 성서 공부, 기도, 신앙서적 읽기, 신앙 훈련을 통해 사회 선교의 영성을 키운다. 예, 4층 식당에서 계속 식사하시면서 친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